예, 저희 알테라의 이제 현재 출신 제품군이 저희가 이제 표현하는 거는 이제 제너레이션 10. 그래서 이쪽과 좀 다르게 용어를 붙였고요. 10이라는 용어를 이름을 붙였고, 세 가지 맥스 10과 아리아 10과 스타렉스 10이 있는데, 이제 맥스 10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알겠지만 FPGA인데 그 안에 이제 플래시 메모리가 내장돼 있어서 사실 별도의 외부의 어떠한 그 필름 같은 저장 자체가 필요 없고요.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현재 이제 맥스10과 아리아10은 지금 현재 제품이 이제 shipping되고 있는 상태고, 오늘 이제 소개해드릴 주제는 주요 내용은 스타틱스 10에 관한 것입니다. 예, 이미 이제 스타틱스 10에 대한 것들은 써보셨을 텐데, 그 이름에 대해서는. 근데 오늘 이제 이 자료 통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제 아주 스타틱스 10의 아주 디테일한 내용들, 디테일한 아주 중요하고, 그 다음에 훌륭한 그런 기능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릴 겁니다. 예, 그러니까 스타틱스 10의 세 가지 주요한 이제 뭐 혁신이라고 하면 첫 번째 것이 이제 여기 뭐 2X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기존 제품인 아리아 10, 현재 제품이죠. 현재 나와 있는 아리아 10에서 500메가를 구현할 수 있거든요. 코어 퍼포먼스로. 근데 이제 그거의 2배, 그래서 지금 1기가의 어떤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FPGA다. 스타틱스 10은. 그 다음이 이제 어떤 공정 기술인데요. 3D, CV라고 아까 말씀하신 시스템 인 패키지라고 해서 에 대한 것들, 자세한 내용은 아마 뒤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마지막 것이 이제 어떤 그 시큐리티에 대한, 그러니까 디바이스 시큐리티에 대한 것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첫 번째 토픽이 아까 이제 2X라고 말씀드렸는데, 1GHz 어떤 퍼포먼스를 내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어떤 도입한 그 테크놀로지 기술이 뭐냐면 하이퍼플렉스라고 하는 겁니다. 디테일 자세한 내용을 아마 설명해 드릴 겁니다. 예, 그러니까 현재 이제 FPGA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그러니까 저희가 퍼포먼스를 FPGA의 어떤 퍼포먼스를 올리는데 가장 그 치명적인, 가장 큰 이제 바틀렉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예, 그리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제 토탈 딜레이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는데, 그 딜레이에서 현재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현재 어떠한 그 FPGA라든지 그 에이직도 포함해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들이 저쪽 그 라우팅 딜레이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라우팅 딜레이 때문에 그 디바이스 내 어떤 퍼포먼스, 코어 퍼포먼스라는 거를 올리는 제약이 되는데, 그게 아니지만 구리 어떤 기본적인 특징들, 그 다음에 사실 라우팅이 이제 한 선이 가는 게 아니라 내부에서 거의 많게는 128 라인이 동시 패널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모든 라인들의 어떤 그런 딜레이 맞추는 것들이 상당히 어려운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거는 현재 어떤 퍼포먼스에 대한 바틀렉은 그 라우팅 딜레이에 있다. 예. 지금 이제 그린박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 FPGA 벤더들이 하고 있는 노력이 뭐냐면, 그 내부 버스들의 어떤 그 위드스를 더 넓히는 거죠. 그러니까 가령 그 바깥에, 예를 들어서 바깥에 어떤 트랜시버가 10기가짜리였는데 20기가 된다. 내부 쪽에 그러면 내부가 만약에 500메가 들어가는데 1기가가 돼야 되는데 그게 못하니, 못 올릴 수가 없으니, 그렇잖아요. 10기가 들어오던 걸 처리하기 위해서 500메가가 내부 필요했는데 20기가를 처리하려고 그러면 이제 속도를 못 올리니, 내부 속도를 못 올리니까 밴드위스를 높이는 거 2배로. 그러니까 기존에 64를 썼다고 한다면 128G짜리 어떤 버스를 사용하는 거예요. 내부 버스. 예, 그러니까 이제 저걸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러니까 버스의 파이프를 넓게 하면, 문제는 이제 쉽게 얘기하면 32B짜리 버스를 라우팅하는 것과 64B짜리 버스를 라우팅하는 것 보면 동일한 디바이스에서요. 24B 라우팅하면 훨씬 더 저희가 이제 딜레이가 더 많이 생기고 결과적으로 코어 퍼포먼스가 더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 그게 사실 효과적인 해결책은 못 되는 거죠. 저희가 외부 2배 높여졌다고 해서 내부 밴드위스, 내부 버스 사이즈를 2배 높이면 사실 그 상태로 기존의 이전 처음에 나왔던 성능 500메가가 한다면 500메가를 맞추기가 엄청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더 오히려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고,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현재. 예, 이런 다이어그램에 대해서 어떻게 익숙하신지 익숙하실 거로 믿고요. 설명을 드리면, 지금 문제는 저기 첫 번째 로직에서 두 번째 로직으로 갈 때, 그러니까 오른쪽에서부터 이제 가운데 로직으로 갈 때 저희 딜레이가 3.5 나노세컨드인데, 결국 이제 3.5 나노세컨드라는 얘기는 그 옆에 보시면 286MHz로 있는데, 저희가 저 시스템의 퍼포먼스를 286MHz 이상으로
올릴 수 없다는 거거든요. 제 때문에 저희 딜레이 때문에.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알테다에서 구현한 거는 저기 한 4개 펑션 블록 사이에 라우팅 어떤 패스들이 있는데 그 라우팅 패스에 이제 저기 레지스터 저희가 부르는 이제 하이퍼 레지스터라고 부르는 레지스터를 갖다가 추가한 겁니다. 그래서 그 숫자가 저기 ALM이 뭐 100만 개라고 하면 그 곱하기 10배 어떤 레지스터가 이제 있는 거죠. 그러니까 레지스터를 갖다가 추가한 거죠. 라우팅 패스. 그러니까 저희가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위에 3.5세컨드의 어떤 그 딜레이가 있는 패스에 저렇게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하이퍼플렉스 레지스터라는 걸 넣어서 실제로 그 오른쪽 ALM부터 이제 오른쪽 펑션 블록부터 중간에 있는 펑션 블록까지 가는 딜레이가 3.5세컨드였는데 그를 실제로 한 번에 하는 게 아니라 3번 걸쳐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누어서 2.2, 1.1, 1.2 나누어서 나눌 수가 있고 나누게 되면 제일 큰 이제 딜레이 구간이 1.2 나노세컨드이기 때문에 저 밑에 보시는 것처럼 833MHz라는 이제 또 우리가 돌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는 거죠. 예, 이거에 대한 좀 뭐 비주얼 설명을 드리면 이제 좁은 다리가 있어서 그 다리 위에 차가 한 대밖에 못 올라가는데 다리가 조금 이제 뭐 약해서 그렇죠. 예, 그 다리 갖다 조그만 다리 3개로 쪼개어서 그림 넘기 좀 아쉬운데 쪼개어서 일단 각 다리 위에 차 하나씩 올라갈 수 있다고 치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동시에 3개의 차가 올라가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한 대의 차가 가고 99개가 기다렸었는데 현재는 이제 3개씩 이렇게 배열하게 갈 수 있는 거죠. 하나 가고 그러니까 작은 시간 좀 가면 바로 또 그 다음에 올라오고 이전에는 차 하나 한 다리 다 건너기 다 기다렸어야 되는데 그럴 필요 없이 이제 조그만 다리 다 건너면 되니까 조금 더 빨리빨리 움직일 수 있는 거니까 좀 3배 가까이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거죠. 예, 이거에 대한 좀 뭐 비주얼 설명을 드리면 이제 좁은 다리가 있어서 그 다리 위에 차가 한 대밖에 못 올라가는데 다리가 조금 이제 뭐 약해서 그렇죠. 예, 그 다리 갖다 조그만 다리 3개로 쪼개어서 그림 넘기 좀 아쉬운데 쪼개어서 일단 각 다리 위에 차 하나씩 올라갈 수 있다고 치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동시에 3개의 차가 올라가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한 대의 차가 가고 99개가 기다렸었는데 현재는 이제 3개씩 이렇게 배열하게 갈 수 있는 거죠. 하나 가고 그러니까 작은 시간 좀 가면 바로 또 그 다음에 올라오고 이전에는 차 하나 한 다리 다 건너기 다 기다렸어야 되는데 그럴 필요 없이 이제 조그만 다리 다 건너면 되니까 조금 더 빨리빨리 움직일 수 있는 거니까 지금 3배 가까이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스루틀 높이기 위해서 중간중간 레지스터를 추가하는 거는 상당히 커먼한 기술이고요. FJ뿐만 아니라 AG가 사용하고 있는 커먼한 기술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쉽게 좀더 그러니까 패러렐로 차가 파이프라인인 거죠. 차가 이제 막혀 있는 게 아니라 3개가 동시에 이렇게 지나갈 수 있게끔 하는. 예. 그렇지만 이제 달라진 건 뭐냐면 저희 디바이스 아키텍처를 변경함으로써 뭔가 이제 차이를 기존의 어떠한 그 리타이밍과 파이프라인과는 다른 뭔가를 줄 수 있게끔 된 거죠. 예, 이 하이퍼플렉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중간 레지스터를 추가하는 건데 그거는 현재로서는 알티바이로 저희 스타틱스 10에만 있고요. 기존 현재 세대인 아리아10 경쟁사에도 없고요. 예, 지금 현재 이제 저희 커스터머들 중에서 많은 아까 뭐 200 정도 했던 것 같은데 그 정도의 커스터머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기존에 갖고 있는 디자인을 갖다가 이 하이퍼플렉스라고 하는 새로운 스타틱스 적용할 수 있는 그걸로 바꿔서 이제 기존 대비 퍼포먼스가 얼마나 좋아지는지에 대한 어떤 벤치마킹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여기 보이는 숫자들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예,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리는 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파워 컨섬션이 주는 건데요. 여기서 설명드리는 예는 이제 보통 코어 클락이 올라가면 파워가 느는 것이 맞는데 이제 여기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저희가 파워가 줄거든요. 그래서 뭐 이상하게 여기실 수 있지만 설명을 드리면 이제 왼쪽 그림 같은 경우가 기존에 그 400G 유선 옵티컬 네트워크 400G 어떠한 이더넷 장비를 개발함에 있어서 지금 사용하는 게 이제 1024비트 와일이 어떠한 버스가 필요한데 그 외에 390메가 돌고 있는 저거 곱하면 400G가 되겠죠. 되는 필요한데 실제로 저희 같은 이제 스타트 10에서는 이게 781메가로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필요한 버스가 바로 줍니다. 버스를 바로 줄임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어떤 실제 전체 파워 컨섬션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가 있는 거죠. 네, 하나의 이제 예를 2가지 설명을 드릴 텐데요. 파워 측면에서 이제 이 첫 번째
것이 데이터 센터이고요. 기존 이제 데이터 센터에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 현재 5개의 FGA 사용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FGA 퍼포먼스 250MHz고요. 저희가 그 하이퍼플렉스, 그러니까 스타틱 스캔을 사용하게 되면 뭐 여러 가지 것들 개선된 게 많죠. PCI도 뭐 젠2에서 젠3로 올라가고, DDR도 800MHz에서 1.2GHz 올라가고, 게다가 이제 그건 이제 바깥의 것들이고요, 그렇죠? 내부 퍼포먼스도 250에서 500으로 올라감으로써 저희가 이제 실제로 보면 스타틱 스캔 디바이스 하나만 기존 5개 사용하던 것 같다. 물론 이제 뭐 로직이 좀 더 커지긴 했죠. 하지만 그 하나 사용함으로써 저희가 이제 동일한 어떤 펑션을 구현할 수가 있고, 그걸로 해서 저희가 밑에 보시는 것처럼 63%에 해당하는 더 많은 파워를 줄 수가 있습니다. 예,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옵티컬 와이어라인 옵티컬 스위치에 해당하는 거고요. 기존에는 이제 스타틱스 5 900KLE에 해당하는 거의 뭐 1밀리언에 해당하는 디바이스 하나를 사용했는데, 이제 스타틱스 10으로 오게 되면 뭐 하나의 옵티컬을 사용하지만 사이즈가 작아지죠. 650KLE짜리 사용할 수 있고, 이제 퍼포먼스가 350에서 700으로 늘고, 그러고 인해서 이제 그 어떠한 디바이스도 작아지고, 뭐 파워도 줄고,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그 보드 사이즈 줄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파워도 줄일 수가 있고, 80%. 예, 지금까지 이제 설명드린 것이 이제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2X의 퍼포먼스에 대한 겁니다. 그 기존 디바이스 대비 저희가 2X의 어떤 2배의 어떤 퍼포먼스를 증가시킬 수 있고, 뭐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파워도 줄일 수가 있고. 예, 그 이제 저희가 두 번째 소개드릴 내용이 저희 이제 그 어떠한 3D 스틱이라고 하는 건데, 사실 뭐 이 부분을 저도 이제 사실 뭐 이해 못하지만, 이게 멀티 지금 말씀하신 게 멀티 다이, 멀티 그 팩터고 해서 멀티 레이어죠. 그러니까 기존의 다이가 있고 거기에 이렇게 새로운 다이를 넣는 거죠. 근데 기존 같은 경우 히트라고 말씀드린 게 뭐냐면, 기존 메모리 같은 경우는 동일자를 이렇게 넣잖아요. 동일 메모리 이렇게 쌓아놓고 해서 이제 하는데, 얘는 그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그 역시 코어 로직에 대한 게 들어가고, 트레이시버 같은 것들이 위에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소개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이게 이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인텔의 어떠한 그런 기술, 인텔에서 어떤 이거 엄청 쌓는 게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기술을 갖다가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인텔의 어떤 그 기술을 사용해서 한다. 예, 지금 이제 현재 어떠한 트랜시버 쪽에서의 어떠한 그 요구사항들, 문제점들을 설명드리면, 첫 번째가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현재 뭐 10.3기가지, 14.1기, 28기, 56기가 그렇게 쭉 툭툭 올라가면서도 이제 어떤 거냐면, 사실 누구는 56을 요구하고, 누구는 이제 뭐 10.3을 요구하고, 뭐 그런 식의 문제가 있는 거죠. 동일한 FPGA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다양한 어떠한 스피드의 트랜시버를 지원해야 되는 요구사항이 하나 있는 거고요. 두 번째가 이제 새로운 IP들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그걸 갖다 소프트웨어 구현하게 되면 이제 퍼포먼스를 미사하기 어려워서 하드 IP를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 뭐 나오지도 않는 거 하드 IP 할 수 없고, 그죠? 지금 나오는 거 할 수 없고, 뭔가 확정이 되고 좀 뭔가 문제점도 해결된 다음에 하드 IP를 만들 수 있는데, 어떠한 그런 어떠한 이때 보시면 계속 새로에서 나오는 어떠한 스탠다드에 따른 프로토콜을 하드 IP로 만드는 데 있어서 어떤 문제점들, 마지막에 이제 높은 속도를 지원하기 위해서 새로운 어떤 모듈레이션 기법을 적용해야 되는데, 그것도 계속 변화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포인트가 뭐냐면, 되게 다양한 어떤 플렉서빌리티에 대한 이슈, 플렉서블하게 뭔가 지원해야 되는 이슈가 있는 거죠. 현재 어떤 트랜시버 쪽에서의 어떤 문제점들이. 예, 여기서 이제 아까도 좀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지금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그 플렉서빌리티와 어떤 스케일러빌리티, 그다음에 이제 패스트 타임 투 마켓에 대한 중요한 것들이고요. 그러게 저희가 이제 오늘 소개해드리는 것이 뭐냐면, 보시면 그림 보시는 대로 가운데 있는 게 아주 큰 FPGA 코어 로직 어떤 다이고요. 그 다이는 그대로 있는 거고,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부르는 타일이라고 부르는 조그만 블럭들 갖다가 이제 얻는 거죠. 그 타일은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다양한 어떤 트랜시버, 스피드에서 트랜시버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하드 IP일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올려서 저희가 이제 쉽게 나중에 뭐 바꿀 수 있겠다는 뜻이겠죠. 이거는 이제 나중에 필요가, 그러니까 새로운 게 나왔을 때 가운데 있는 코어 로직이 건드리지 않고, 이 트랜시버 블락, 그 IP가 어떤 그 트랜시버 어떤 블락들만 더 좋은 거, 그건 뭐 더
빠른 뭐 그런 걸로 바꿀 수 있는. 예, 그 지금 좀 더 설명을 드리면 가운데 있는 그 코어 그 다이는 저희가 이제 스타틱스 10 같은 경우에는 5.5 밀리언 그 로직 엘리먼트 기준 5.5 LE까지 가능한데 그게 이제 얘기했지만 싱글 다이다. 싱글 다이다 이해하시죠? 싱글 다이이고 이제 경쟁사 얘기 좀 말씀하셨는데 경쟁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밀리언이 넘는 사이즈 어떠한 그 디바이스들은 다이가 싱글 다이가 아닙니다. 아까 그 다이 두 개를 이렇게 붙이는 거죠. 저희 하는 것처럼 비슷하게. 근데 거기는 저희는 이제 코어 놔두고 트랜시버 타이어 붙이는 건데 거기는 기본 코어 다이조차도 이렇게 적층을 하는 거죠. 메모리 적층하듯이. 예, 지금 이제 설명드린 게 이밉이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 보면 타일하고 그 코어, 그러니까 타일하고 이제 코어 패브릭을 연결해주는 이밉이라는 건데 저희 보시는 것처럼 이밉은 이제 인텔이 사용하는 테크놀로지 제가 만들어낸 테크놀로지고요. 그래서 이제 그 보신 것처럼 그 항상 어쨌든 이 여기서 이런 게 3D 어떠한 쌓는 게 쉬운 게 아니고 그때 이제 거기서 어떠한 그 수율 같은 것들이 결국은 제품의 어떤 코스트라는 걸 만드는데 저게 이제 뭐 아주 인터넷에서 만든 이 타일과 저걸 연결하는 새로운 어떤 또그 태블릿이고 그 해서 뭐 지금까지 나와 있는 것중에서 뭐 가장 좋은 어떤 3D 어떤 패킹하는 그런 기법이다. 그 이제 다음 저희가 몇 가지 그 이제 다음 소개드릴 내용이 뭐냐면 처음에 한 게 처음에 2X였고 그 다음이 이제 그 동전 SELP라고 3D 동전 그 다음에 마지막 나올 게 시큐리티에 대한 거고요. 이 시큐리티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새로 여기 뭐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 이렇게 FPGA 내에서 어떤 FPGA가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ADC라는 펑션이 돌아가야 되는데 얘들과 어떤 시큐리티 그러니까 C에 있는 블럭이 뭐 A에 있는 무언가를 갖다가 건드린다든지 뭐 그러지 못하게끔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고요. 그게 뭐 단순히 이제 클라우드뿐만이 아니라 뭐 밀리터리 좀 더 밀리터리 나오는 데 어떤 시큐리티 요상이 있고 뭐 와이어라인조차도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두 개가 인디펜던트하게 돌아야 되기 때문에 얘가 A라는 블럭이 B가 돌아가는 거 건드리면 안 되고 또 뭐냐면 A가 이제 업그레이드 될 때 B는 또 그래도 업그레이드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요구 사항들이 현재 이제 그 저희 FJ가 점점 더 그 시스템이 들어가서 특히 뭐 클라우드라든지 어떤 그런 전체 시스템이 들어가서 같이 하나가 돼서 어떤 하나 펑션이 기능하는데 위에서의 어떤 클라우드 기능들을 갖다가 이 FJ도 동일하게 가져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이 뭔가 완전히 이거와 독립되어서 된다고 한다면 FJ도 마찬가지고 독립적이고 그 다음에 어떤 이제 시큐어하게 시큐어하는 분들이 상당히 광역을 통원하는데 그렇게 동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예,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스타틱스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게 뭐냐면 저희 이제 그 스타틱스 내에는 이제 저희 SOC라고 해서 ARM 프로세스를 내장하고 있는 게 있고요. 근데 기존에는 이제 ARM 뭐 코텍스 A9이었는데 지금은 ARM 코텍스 A53 코어가 내장되어 있고 또 이제 쿼드 코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일단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저희가 이제 그 뭐 사이클론 5 SOC라는 게 있고 아리아 10 SOC가 있고 아리아 5 SOC 있고 뭐 이렇게 스타킹 SOC가 있는데 그 모든 부분간의 어떤 소프트웨어 컴퓨터빌리티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마이그레이션 가능하다. 예, 지금 뭐 아시는 뭐 들으신 분 같은데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저희가 이거 함으로써 지금 이게 저기 스타스캔이 인텔 공정을 사용하잖아요. 인텔 공정을 사용하는데 이 스타스캔 디바이스에 ARM 프로세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인텔 공정에서 만들어지는 첫 번째 ARM 프로세서. 그래서 이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와 어떤 게 나올까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저희가 한 2주 전쯤에 그 스펙 사큐어에 대해서 이제 프레스 리리스를 한 건 아시고 계실 거고요. 이제 거기서 그 스펙 사큐어가 이제 새로운 디바이스에 맞게끔 새로운 이제 소프트웨어죠. 새로운 소프트웨어 엔진이고 거기서 보시면 이제 그 중요한 것들이 어떤 그 IP 재사용 따른 재사용에 대한 것들이고 또 하나는 이제 8X 하는 것들 그 다음에 마지막 거는 저기 A++ 컴파일러라고 해서 일단 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C 코딩을 하면 그걸 갖다가 이제 하드웨어 HDL로 만들어서 돼가지고 이제 그 FPGA 뭔가
구현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것들을 지원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부분이 이제 저희가 그 알테라가 단순히 FPGA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제 저희 파워 모듈도 하고요. 그 파워 모듈에 대한 이름이 이제 엠피리온이고, 지금 엠피리온 같은 경우 보시는 것처럼 그 어떠한 그 스타틱 센 디바이스 같은 그 디바이스를 갖다가 좀 더 효율적으로 파워를 공급하기 위한 솔루션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예, 여기서 이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 스마트 볼티지 아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거 말씀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FPGA가 동작하기에 필요한 그 전압, 입력 전압에 대한 값을 가지고 있어서 그 파워 모듈이 그 값을 읽고 그거에 맞춰서 파워를 공급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정격이 0.86V라고 한다면 필요한 정격 어떤 인풋 전압이 0.86 무조건 그 저희 파워 레귤레이터가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저 볼티지 ID에 따라서 어떤 디바이스는 0.85V만 있어도 충분히 어떤 타겟을 미트할 수 있기 때문에, 퍼포먼스를 미트할 수 있기 때문에 얘가 그 아이디를 읽고 파워 모듈이 0.85V만, 뭐 작은 전압이지만 그만큼 적게 전압을 입력해서 그만큼 파워를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인텔에서 사용하고 있는 볼티지 ID를 갖다 그 개념 도입한 거고, 인텔에서는 상당히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리면 저희가 새로운 그 하이퍼플렉스라고 하는 아키텍처를 도입함으로써 저희가 이제 2x의 코어 퍼포먼스를 이룰 수가 있고요. 뭐 거기서 이제 추가로 중요한 게 뭐냐면 인텔의 공정을 사용하고요. 또 하나는 저기 3D CP라고 하는 헤트로지니어스한 멀티 다이 패키징하는 기술을 도입했고요. 그 다음에 그 또 마지막으로 이제 시큐리티에 대한 새로운 어떠한 그 것들을 저희가 소개했고, 이제 하나를 말씀드리면 마지막으로 이제 그 저기 테라플랍스라고 하는 지금 뭐냐면 이제 그 것들을 그러니까 저희가 FPGA 내에 하드 플로팅 포인트를 추가함으로 해서 저게 이제 단순히 인티저가 아니라 플로팅 레벨의 10 플립플랍스를 제공하게 되고, 이렇게 많이 사용되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정확히 제가 숫자를 기억 못하는데 그 어떤 밀리와트당, 퍼와트당 그 수를 제공해서 저게 제일 많이 사용될 곳이 이제 데이터 센터들입니다. 현재 지금 데이터 센터들이 그 NVIDIA의 어떠한 그 GPU 프로세스를 사용해서 그 하드웨어 엑셀레이션 같은 것들을 많이 하는데, 지금 저희 이거가 나오면 그러니까 동일 전력 소비 대비 10배 이상의 어떠한 퍼포먼스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뭐 많은 프로젝트들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데이터 센터 쪽에 일하시는 분들과 좀 지나면 아마 FPGA가 들어가 있는 데이터 센터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마지막 말씀드린 거는 이분이 아시아시를 가져오시고요. 많은 커스터 만나시고 여러분 만나서 감사하고 뭐 좋은 새로운 경험이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또 그 이전에 이제 알트라동이나 시들이 발견됐는데 그 전에 11년 동안은 자이언스에서 일하셨고요. 15년 동안의 어떤 FPGA 경험 중에서 이 제품은 정말 리마커블하다. 궁금하신 거 있으면 식사하시면서 편하게 질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Thank you. Okay.